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신문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집에만 있다 보면 햇볕을 쬐어야만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쉽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부러지기 쉽고 근육통이 생길 수 있으며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염에 걸릴 수 있다. 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등의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으며 비타민 D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암이 생길 위험이 있다. 그런데 이 비타민을 이거 오타네요. 비타민을 밖으로 나가지 않고 실내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햇볕을 쬐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려면 피부 진피층까지 특정 파장의 자외선이 닿아야 한다. 파장의 길이에 따라 자외선 A와 B, C로 구분되는데 비타민 D를 만드는데 쓰이는 것은 자외선 B, UVB다. 하지만 자외선 B는 투과력이 약해 얇은 유리도 통과할 수 없고 이 때문에 유리를 통과한 빛으로는 비타민 D를 만들기 어렵다. 만약 집안에서 햇볕을 쬐고 싶다면 방충망과 창문을 모두 열어야 하는데 자외선 B는 유리뿐 아니라 옷도 뚫지 못해 선크림을 바르지 않은 상태로 팔과 다리를 모두 드러내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한 번에 20분씩 일광욕해야 한다. 다만 고령자는 같은 시간 햇볕을 쬐도 생성되는 비타민 D가 적으니 햇빛 노출 시간을 더 늘리시기 바란다. 라는 그런 글이에요. 자, 그러면 단어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코로나 너무 유명한 질병이다 보니까 제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이 감염 우려에 자, 우리가 집에만 있다 보면은 그죠? 햇볕을 쬐는 거예요. 자, 햇볕을 쬐는 거는 뭔가 내가 햇볕을 받을 때 우리가 햇볕을 쬐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몸에 뼈가 있죠. 그죠? 그 뼈가 약해지고 그리고 뼈가 부러지기 쉽고 자, 여러분 근육 뭐예요? 그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지금 근육에 통증이 생기면은 엄청 아프죠. 네, 그게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면역력, 또 나를 지켜주는 외부의 세균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게 면역력이라고 하죠. 네, 근데 그런 게 저하는 뭐예요? 감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은 뭐예요? 어떤 병에 걸리는 거예요. 네,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혈압. 왜 우리 그 병원 가면 혈압 재죠? 최고 몇 체, 최저 몇이에요. 이렇게 혈압. 그리고 동맥경화라는 건 사람의 그 몸에 혈관이 흐르잖아요. 혈류가 흐르잖아요. 근데 그 혈류가 통하는 통로에 어떤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게 쌓이면은 제대로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동맥경화라고 해요. 그리고 심장병, 네, 심장에 병이 드는 거 등의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해요? 심혈관 질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생기는 질병은 일단 뼈가 약해지고 그래서 약해져서 어떤 부러지기 쉬운 거, 일단 일종의 골다공증 이런 게 오고요. 그리고 근육통이 생길 수도 있고 면역력이 저하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감염에 걸릴 수도 있고 심혈관 질환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이 D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또 마찬가지로 암이 생길 위험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네요. 저도 새롭게 안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비타민 이거는 제가 못하니까 고칠게요. 비타민을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게 되겠네요. 비타민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실내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햇볕을 쐬면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거나 차에 있는데 그죠? 그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햇볕을 쐬면 되지 않을까? 이 햇볕도 사실 충분히 뜨겁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햇볕 쬐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도 예전에는 비타민 그냥 유리창으로 들어온 햇빛 쬐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사를 보고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몸에서 이 비타민 D가 만들어지려면은, 자, 피부 진피층.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잠시만요. 자, 여기 지금 이게 피부 세포를 제가 가져왔는데, 네, 이게 지금 피부 진피층인가 봐요, 요 층이. 네, 그래서 이 진피층까지 어떤 특정 파장의 자외선이 닿아야 한대요. 우리가 비타민 D가 만들어지려면은.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놨습니다. 비타민 D가 만들어지려면 그런 게 나와야 된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자외선 A, B, C로 구분이 된대요. 이 UV라는 건 이게 지금 자외선의 영어의 약자거든요. 자, 구분되는데 이 비타민 D를 만드는데 쓰이는 거는 뭐예요? 자외선 B, UV, B라고 하네요. 네, 요게 지금 자외선인 거죠. 하지만 자외선 B는 투과력은 뭐예요? 투과력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걸 뚫는 거. 투과력은 어떤 걸 내가 이렇게 뚫어서 통과하는 거. 근데 이게 약해요. 약해서 굉장히 얇은, 그죠? 얇은 유리도 통과할 수가 없고, 이 때문에 유리를 통과한 빛으로는 비타민 D를 만들기 어렵다고 하네요. 새롭게 한 사실이죠. 만약 집안에서 내가 햇볕을 쬐고 싶다면 어떤 이런 방충망과, 자 여러분, 방충망, 이게 방충망이죠 여러분.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방충망과 창문을 모두 열어야 한대요. 열어야 하는데 이 자외선 B는 유리뿐 아니라 심지어 옷도 뚫지 못한다고 하네요. 옷도 뚫지 못해서 선크림을 바르지 않은 상태로 팔과 다리를 모두 드러내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한 번에 20분씩 일광욕해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신문기사는 이렇게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찾아봤는데 일단은 그냥 선크림 바른 상태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면은 어느 정도는 이 자외선 B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여기서는 정말 뭐 자외선 B가 옷도 뚫지 못하고 선크림도 바르지 말아야 하고 이렇게 언급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는 들어가는데 이게 유리 같은 거는 통과를 하기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다만 이 나이가 드신 분들 고령자가 가죠, 그죠? 고령자, 나이가 든 사람들을 고령자라고 하죠. 이 고령자는 똑같은 시간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20분을 쬐어요. 같은 시간 햇볕을 쬐요. 햇볕을 쬐도 여기서 생성되는 비타민 D가 어때요? 적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래서 햇빛 노출 시간을 더 어떻게 해요? 늘려라. 더 뭐 비슷한 말로는 확장해라. 뭐 연장해라. 늘려라. 그죠? 늘리시기 바란다라는 글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가 여기서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한번 골라보죠. 이거 좀 올릴게요.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무엇인가? 볼게요. 자, 여러분 혹시나 접속하셨다면 저한테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실내 유리창으로, 그죠? 유리창으로 햇볕을 쬐면 효과가 있다. 자, 효과가 있다는 건 뭐예요? 효능이 있다는 거죠. 자, 효과가 있었나요? 아니죠. 효과가 없었죠. 그죠? 실내 유리창으로 햇볕을 쬐면은 효과가 없으니, 그죠? 실내 문을 열고서는 햇볕을 쬐라는 거잖아요. 아니죠? 비타민 D를 만들 때 일광욕은 효과가 없다. 자, 비타민 D를 만들 때 일광욕이 효과가 없어요? 아니죠. 일광 효과가 있으니까 저기 일광욕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번도 아니죠. 3번. 비타민 D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자외선 B가 필요하다. 그쵸? 비타민 D가 만들어지려면은 우리가 여기 신문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자, 여기서 자외선 B가 UVB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고령자, 나이가 든 사람은 비타민 D가 많아서 햇빛을 덜 쬐도 된다. 맞아요? 아니죠. 비타민 D가 적으니까 햇빛 노출 시간을 더 늘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3번이고, 자,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토픽 52번 쓰기 문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자, 해보겠습니다. 자, 혹시나 접속하셨다면, 네, 여기다가 내가 생각하는 답들 좀 알려주셔도 괜찮아요. 비타민 D는, 자, 이거를 보죠. 밖에서 햇볕을 쬐어야만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비타민이다.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창문으로 통에 들어오면 햇볕을 쬐도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려면 특정 파장의 자외선이 피부 진피층까지 땡땡. 하지만 자외선 B는 투과력이 약해서 유리를 땡땡. 그러므로 만약 집안에서 햇볕을 쬐고 싶다면 방충망과 창문을 모두 열어야 한다. 자, 라는 이런 문제예요. 자, 이게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일단 비타민 D 어때요? 햇볕을 쬐어야만 만들어진 비타민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자, 밖에 나가지 않아도 창문으로 통에 들어오면 햇볕을 쬐도 이게 뭐가 만들어져요? 여기에 생략이 됐네요.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한다. 실제로, 그죠? 실제로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려면, 내가 만들어지려면 어떤 특정한, 그죠? 특수한 파장은 뭐예요? 어떤 빛이 나오는 그 파장. 그게 특정 파장의 자외선이 피부 진피층까지. 자, 이거 기억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피부 진피층까지. 자, 이거 제가 조금 글자를 크게 해볼게요. 자, 피부 진피층까지 닿아야 한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은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려면 특정 파장의 자외선이 피부 진피층까지, 저는 지금 닿아야 한다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네, 혹시나 영상을 보시고 뭐 내가 생각나는 답이 있다면 한번 올려주세요. 하지만 자외선 B는 투과력이 약해요. 피부 진피층까지 투과해야 한다. 또 맞겠지만 저는 그냥 닿아야 한다가 여기서는 가장 문맥이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닿아야 한다로 했습니다. 자, B는 투과력이 약해서 유리를, 자, 뭘까요? 니은에 유리를 투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투과력이 약해서 유리를 투과할 수 없다. 이런 것들. 그죠? 그러므로 만약 집안에서 햇볕을 쬐고 싶다면 방충망과 창문을 모두 열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닿아야 한다. 니은은 투과하지 못한다. 투과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자, 생각을 잠깐 해볼 텐데, 자, 우리 몸에 비타민, 자, 제가 이제는 이걸 끌게요.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D가 부족한 이유. 자,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왜 부족할까요? 자, 요즘에는 실내 활동 많이 하죠. 컴퓨터도 많이 하고, 그죠? 뭐 학교 공부도 다 실내에서 하잖아요. 실내 활동이 많아졌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한 이유. 뭐 운동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운동도 부족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요즘 사람들은 얼굴에 뭔가 이렇게 기미가 생길까봐 좀 햇볕을 잘 안 받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햇빛을 받는 것을, 자, 얼굴에 기미가 생길까봐 햇빛을 받는 것을 자제한다. 이런 게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아까 여기 얘기했었죠? 여기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뼈가 약해지고
근육통이 생길 수 있고, 면역력 저하되고, 심혈관 질환 생길 수 있고, 암세포, 그러니까 암이 생길 위험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쓰면 되겠네요. 자, 뼈가 약해지고, 그죠? 그리고 근육통이 생길 수 있다. 근육통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자, 면역력이 저하된다. 그죠? 면역력 저하까지 쓸게요. 면역 저하되고 또 저도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딱 좀 눈에 안 들어오는데 심혈관 질환, 암발병, 그죠? 심혈관 질환하고 암발병. 자, 그 다음에 몸에서 비타민 D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러면 바깥 활동 많이 하기. 그래서 쉴 때 활동이 많으니까 바깥 활동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운동 많이 하기. 그래서 운동 많이 하고, 좀 야외 활동을 일단 좀 많이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좀 내가 바깥에서 야외에서 운동을 많이 하면 비타민 D를 좀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이렇게 내가 몸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비타민 D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에 또 합당하게 어떤 영양제 같은 것도 섭취를 해야겠죠. 그래서 영양제 섭취하기.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자,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이제는 54번, 우리 54번 보면 항상 이런 게 나오잖아요. 부족한 이유가 뭘 거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내가 쓰기를 한번 해보면 되죠. 자, 여기다 해볼게요. 자, 우리 몸에는, 자, 제가 54번 쓰기 600자에서 700자 네, 또 쓰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보죠. 우리 몸에는 그죠? 많은 영양소들이 필요하다. 그죠? 우리 몸에 막 필요한 것들 많잖아요. 뭐 단백질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고 지방도 있고 그죠? 그 중에 비타민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중 비타민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한다. 자, 저는 비타민에 대해서 약간의 지식이 있어서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은 이게 뭐 생각이 나지 않으면 굳이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중 비타민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한다. 특히 뭐예요? 비타민 D는 뭘까요? 특히 비타민 D는 자, 햇빛을 받아야 생성되는 영양소이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비타민 D를 소개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내가 대략 시작을 이렇게 했다면 여기서 이제 부족한 이유를 좀 더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자, 왜 많을까요? 자, 회사 생활. 자, 여러분, 토픽 54번 쓰기가 어려우면 최대한 단어들을 많이 쓰세요. 명사 단어들을 많이 쓰다 보면은 그게 자연적으로 다 문장 연결이 되거든요. 자, 회사나 그죠? 학교 등 그죠? 실내에서 생활하다 보니 실내 활동이 많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어서 쓰는 거죠. 실내 활동이 많다 보니까 운동이 부족해진다. 자,
이거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운동이 부족해진다. 자, 또한 자, 젊은 사람들은 얼굴에 사실 특히 그래요. 다 봤을 때 나이 든 사람들 신경을 쓰는데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얼굴에 신경 많이 쓰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얼굴에 기미가 생길까봐 햇빛을 직접 햇빛을 쬐는 것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 자제하는 편이다. 해서 내가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D가 부족한 이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제하는 편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로 또 연결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때요? 자, 먼저 뼈가 약해지면서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아는 상식들을 좀 더 넣어야겠죠. 우리가 토픽 54번에서 그 앞에 뭔가 약간의 쓸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잖아요. 그죠? 쓸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쵸? 거기서 뭐 그 주제에 대해서 뭔가 내가 상세하게 다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뼈가 약해지면 어때요? 골다공증 등의 각종 합병증이 생기고 뼈가 부러질 수 있다. 자, 그렇게 생길 수 있고 또한 어때요? 우리가 근육통이 생긴다고 했죠. 근육의 그 이완이 잘 안 돼서, 그죠? 근육의 여기 순환이 잘 안 돼서 근육통이 생긴다고 했었죠. 여기 보면은 그죠? 근육통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또한 근육 통증이 쉽게 생긴다. 쉽게 생기고 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신행기 여기서 말을 연결하죠. 생기고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각종 질병에 감염되기 쉽고 그죠? 그리고 아까 어떤 심장병 등의 심혈관 질환이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으며 암이 생긴다는 걸 암 발병이라고도 해요. 암 발병이 쉽게 나타나 암 발병이 잦아질 수 있다. 암 발병을 제가 똑같은 단어 쓰기 싫어서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해서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죠? 자, 그렇다면 자, 실제 원고재선을 여러분 이거 띄어쓰기 하는 거 아니에요. 원고재선은요. 그렇다면 몸에서 저는 이게 지금 원고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띄울게요. 몸에서 비타민 D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뭐예요? 바깥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다. 자, 회사나 학교에서 뭐 근무나 공부를 하다가 그죠? 회사나 학교에서 있다가 종종
야외에 나와서 20분 내지 30분 동안 햇빛을 할게요. 햇빛을 쬐면서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네,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회사나 학교에서 있다가 야외에 나와서 20분 정도 햇빛을 쬐면서 쉬는 시간 갖는 거 충분히 또 하면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내가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야외에서 운동할 시간을 갖는 것이다. 운동할 시간을 가져야 좀 더 바깥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을까요? 야외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광욕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셋째, 뭐가 있을까요? 자, 이와 같은 노력에도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관련 영양제를 섭취하여 비타민 D의 생성을 도와야 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평소에 비타민 그러니까 평소에 사실 내가 건강하게 살면 이거는 비타민 D는 사실 내가 충분히 얻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소에 야외 활동을 주로 하여 햇빛을 할게요. 그냥 햇빛을 쬐게 된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타민 D가 생성되어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거 정도 썼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한 600에서 지금 650자 띄어쓰기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자,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신문기사 유리창으로 들어온 햇빛 때문에 비타민 D가 생길까? 생겨요? 안 생겨요? 비타민 D는 뭘로 만들어져요? 자외선 B로 만들어진대요. 여기 자외선 B 여기 보이죠? 그리고 여기가 진피층이라는 거. 그리고 비타민 D는 어때요? 특정 파장의 자외선이 피부 진피층까지 내려가야 된다. 닿아야 한다. 그죠? 하지만 자외선 B는 투과력이 약해서 유리를 투과하지 못한다. 이런 게 나왔고, 그리고 생각해 볼 문제로는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D가 부족한 이유는 실내 활동이 많고요, 운동 부족하고요, 얼굴에 기미가 생길까봐 햇빛을 받는 것을 자제하기 때문에 부족한 이유로 들었고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뼈가 약해지고 근육통 생길 수 있고 면역력이 저하되고 어떤 심혈관 질환이 생기면서 각종 암이 발병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몸에서 이 비타민 D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죠? 바깥 활동 많이 하고요, 야외 활동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영양제 섭취하는 거. 섭취하는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에는 많은 영양소들이 필요하다. 그중 비타민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한다. 자, 저는 여기 지금 칸 때문에 이렇게 띄었었지만 실제로 시험장 가시면 그냥 이렇게 줄바꿈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경우에 따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시험지를 보고 있으면은 이게 생각보다 칸이 또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생각보다 칸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붙여 쓰는 걸 좀 더 추천드려요. 비타민은 우리 신진대사, 우리 몸을 이렇게 활발하게 해주는 그 대사를 활발하게 한다. 특히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아야 생성되는 영양소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회사나 학교 등 실내에서 생활하다 보니 실내 활동이 많다.
여기서 그냥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두셔도 괜찮겠네요. 실내 활동이 많다 보니까 운동이 부족해진다. 또한 젊은 사람들은 얼굴에 기미가 생길까봐 직접 햇빛을 쬐는 것을 자제하는 편이다. 이와 같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먼저 뼈가 약해지면서 골다공증 등의 각종 합병증이 생기고 뼈가 부러질 수 있다. 또한 근육 통증이 쉽게 생기고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각종 질병에 감염되기 쉽고 심장병 등의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으며 암 발병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몸에서 비타민 D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바깥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다. 회사나 학교에서 있다가 종종 야외에 나와서 2~30분 동안 햇볕을 쬐면서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둘째, 야외에서 운동할 시간을 갖는 것이다. 야외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광욕으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이와 같은 노력에도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관련 영양제를 섭취하여 비타민 D의 생성을 도와야 할 것이다. 평소에 야외 활동을 주로 하여 햇볕을 쬐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비타민 D가 생성되어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토픽 5는 토픽 시험 출제 유형을 알고 싶은 학생이나 토픽 6급을 받고 싶은 학생들,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싶은 학습자들에게 월 12,000원으로 언제 어디서든 실전 감각을 익히면서 한국어 공부하세요. 네, 끝으로 모델 토픽 멤버십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자, 라이브 이만 마칠게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